안녕하세요. 직장인 1인당 빚이 5천만 원이랍니다.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그래 1년 벌어가지고 빚 5천 갚겠네.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셈법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5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요. 몇 년을 벌어야지 갚을 수 있을까요? 정말로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쓰면 뭐 대략 뭐 5천만 원 연봉이면은 그래 한 절반은 빚 갚는데 쓰고 절반은 쓴다라고 하면 2년 걸리겠죠. 근데 통상적으로 1년에 1,000만원, 1,5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죠. 이자까지 같이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대략 생각할 때 한 1,500만원씩 갚는다. 이렇게 하면 대략 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. 4년 정도. 실제로 빚이 5천만원만 있으면 참 다행이죠. 어쩌면 다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5천만원이 아니라 뭐 이래저래 뭐 7천도 있을 거고 1억도 있을 거고 그 이상도 있을 거라는 거죠. 근데 빚이 한 1억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? 그 빚을 갚는데. 보통의 경우에 보통 직장인들이 1억의 빚을 갚는 데에는 7년 8년 심한 경우에는 10년도 걸린다라는 겁니다. 반대로 1억을 모으려고 할 때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보면 한 7년 8년 걸린다고 하죠. 근데 빚 갚는 건 7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한 20, 30% 기간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. 왜? 이자 때문이죠. 그리고 저 대출 인당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7천만 원, 1억 5천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. 뭐 2020년 말 기준 봤을 때 이제 대출이 5천만 원인 거예요. 5천만 원, 5,200만 원. 2017년에는 뭐 4천만 원 초반이었고 2018년에는 4,175만 원, 2019년에는 4,400만 원 이러던 게 지금 이제 5,200만 원이 된 거죠. 이게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6천이 되든 7천이 되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?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새끼 먹는 사람은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 사람은 한 끼 먹고 뭐 점심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도시락 싸서 자기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거죠. 커피요. 스타벅스 커피, 커피빈 커피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. 그냥 완전 싼 커피 1,500원짜리 커피 이런 것도 감시덕지죠.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동서의 스틱커피 회사 상비실에 있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제 먹겠죠. 그렇게만 먹어도 감사한 거죠. 퇴근할 때는요. 퇴근할 때 배달민족이나 쿠팡에 시켜가지고 뭐 배달할 건수 있나 없나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동안에 배달 한 두세 건 하고 집에 도착해서는 뭐 또 대리운전을 하든 아니면 저기 뭐 물류센터 제2의 직장으로 부지런히 또 출근할 또 준비를 하겠죠. 이래저래 뭐 투잡이든 부업이든 뭐든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. 왜냐? 이자 내야 되니까요. 원금은 그냥 이자 내는 데마다 허덕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. 지금 뭐 신용대출로도 마이너 대출로도 이자를 5%, 6%, 7% 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그들에게 빚은 충격이죠. 오늘만 참고 버티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번 달만 견디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, 내년, 내후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. 왜겠습니까? 대출이자 때문이죠. 지금 이자가 뭐 잠깐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. 5, 6, 7% 그냥 고스란히 내고 있죠. 이 5, 6, 7% 고스란히 내는 게 2023년 하반기가 되면요. 시장 리스크 때문에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2%, 2.5%, 3%더 가산금리 묻힙니다. 2.5% 붙인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연말 되면 그냥 8에서 10%가 그냥이죠. 저기에 직장인 1인당 평균 5천만원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이너 대출이든 뭐 주담대든 뭐든 2023년 하반기 말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자를 10%를 부담해야 될 겁니다. 10% 부담하면 미치는 거죠. 이자를 10% 받을 때는 되게 해피하고 감사한데 이자를 10% 낸다라고 생각하면 차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. 5천만 원이다. 5천만 원에 10%면 얼마입니까? 500만 원입니다. 1년에 500만 원, 그 내는 거 월 40만 원인데 그거 뭐라고 구질구질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5천만 원에 10%면 1년에 500만 원 맞고요. 1억이면요.
1억이면 뭐 월에 이자가 뭐 80만원 있으면 되겠죠. 1년에 1000만원. 3억이면요. 3억이면 3000만원. 월 이자가 250만원. 5억이면요. 5천만원입니다. 월 400만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. 뭐 주택담보대출 뭐 30년 40년 이렇게 늘어뜨려서 하면 실제로 원리금을 따지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.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? 이자 10% 부담이 절대로 뭐 소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지금 뭐 5% 7%인데도 뭐 연체하는 비중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죠. 전년 대비 거전 대비해 가지고 2022년에 연체가 주담대 연체가 54%가 늘었답니다. 뭐 저축은행은 뭐 60% 후반대라고 하고 뭐 이래저래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. 빚을 낸 사람들이 그냥 어물쩡 아예 그냥 나 개인회생 신청할 거야. 파산하면 될 거야.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파산하게끔 놔두겠냐라는 거죠.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. 금융권들이 어떤 놈들인데요. 사채꾼자들이잖아요. 사채꾼. 끝까지 다 뜯어낸다. 절대로 그냥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죠. 내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이 환상을 품는데 세상에 그런 일 없더라는 겁니다. 주식하면 돈 법니다.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놈도 치고 가짜 사기꾼이 아닌 놈들이 잘 없더라는 겁니다. 그렇게 좋으면 지가 다 하지 왜 남한테 하라고 권하겠습니까? 로버트 키요사키 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뭘로 돈 벌었습니까? 책 팔아서 돈 벌었습니다.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. 졸리 뭡니까?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 졸리 사기꾼이었잖아요. 사기꾼. 강방천 가치투자의 대가 사기쳤어요.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다 가짜고 쓰레기들일 가능성이 큽니다.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,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그 엄마 아빠도 요즘엔 보면 못 믿는 경우가 많죠. 부모가 자식을, 자식이 부모를 등쳐먹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? 함부로 비치지 않고 자기 분수 안에서 뭔가 이뤄낼 생각,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,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대다라고 하는 일들,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서 솔선수범하면서 지내는 것,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을 좀 더 이뤄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남의 돈 100만원보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만원이 더 소중하고 남의 100만원을 부러워하고 탐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원을 잘 굴려서 잘 보관해서 놔두고 1000원, 2000원을 더 벌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인 1인당 빚이 5천원이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.